오늘은 혹시 나는 땅에 대해서 정말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은 한번 1번 눌러주시고, 그래도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우리 소습 선배님은 그래도 뭔가 되게 능력자신 것 같아요. 많은 투자를 하셨던 것 같기도. 우리 밀려 선배님도 들어오셨군요. 네. 아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1은 뭐죠? 1.5 이러시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존에 했던 특강 내용에 그냥 오늘은 좀 무료로 나눌 수 있는 것들만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왕초보 토지 투자 특강이라고 이제 했는데 어, 토지에 대해서 이것만 알아갔으면 좋겠다. 일단 좀 많이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냥 땅에서 이거 하나만 가셔도 선배님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니면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땅이거나 뭐 이런 거를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볼 수 있는 이거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라도 오늘 건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살이 되게 좀 많이 쪄가지고요. 좀 되게 건방지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년차 직장인이고요. 그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한 도시계획 엔지니어로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맨날 글만 쓰고 책만 읽어서 뭐 작가로서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는데 저는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여전히 그 엔잡로서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냥 까놓고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계속 투잡 엔잡러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 뭔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배님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지금 제가 17년 동안 도시계획 일을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는 일이 땅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학문이거든요. 부동산하고. 근데 제가 부동산 재테크를 잘 못해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일만 했을 뿐인데 그나마 투자를 했던 게 땅밖에 없어요. 선배님도 저는 뭐 청약도 많이 안 해봤고요. 그렇다고 뭐 아파트를 사가지고 막 시세에 남겨놓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땅 투자는 조금 해봐서 오늘 그걸 알려드릴 수 있다. 제 강의는 뭐다? 제가 직접 해본 것만 말씀드린다. 저는 제가 안 해본 거는 모른다 합니다. 왜? 전 사기치기 싫어서. 저는 제가 했던 경험들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강의를 하더라도 다른 강의는 못 합니다. 경매도 해본 적 별로 없고, 공매만 좀 해봐서 제가 공매 특강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재작년에 2년 4개월 전에, 작년 4월 달에 땅 묻히지 말아라는 책을 냈었어요. 제가 냈던 책 중에 유일한, 어, 경제 경영서인데 요만한 책입니다. 근데 지금 서점에서는 팔진 않아요. 1세가 나가고 나서 2세를 찍으려 했다가 출판사가 망했어요. 출판사에서 2세를 못 찍겠다고 하니까 어, 초판 1200부가 다 나갔고요. 그래서 이 책이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크몽에 가셔서 이런 땅 사지 마라. 아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그건 요약본이고요. 크몽 사이트 가셔서 이걸 사셔도 됩니다. 같은 책인데 뒤에만 좀 틀리게 나왔어요. 이 책은 전자책을 안 냈거든요. 이 책이 꼭 보고 싶다 하시면은 알라딘이나 예스24 중고서점에 가서 사십시오. 깨끗한 책 많더라고요. 막 부동산에서 막 사재기로 사가지고 파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하시면 돼요. 저한테는 이거 한 권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땅 묻히지 마라. 그리고 전자책은 이런 땅 사지 마라. 예. 그래서 혹시 채팅창에 내가 땅이란 무엇일까? 한번 땅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채팅창에 제가 딱 물어봤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땅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나는 땅에서 이렇게 생각해 왔다. 어떤 것도 좋아요. 나는 땅에서 뭐라고 지도, 예, 또 자산의 기본, 생산수단, 네, 땅 투자. 이게 또 다 부동산 관점에서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 좋습니다. 유한한 것.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뭐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그 말인가요? 재테크 수단.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땅은 부동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나온다? 토지는 땅이고 바다는 지금 묻히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한 말이죠. 바다가 아닌 육지는 다 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토지 및 부동산 민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법이 제일 어렵거든요. 민법에는 토지 및 그 주변 포함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관점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보세요. 우리 소도 선배님, 윤진 선배님, 홍인 선배님께 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선배님들이 땅을 갖고 계시다. 어떤 땅을 뭐 지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1-1번지란 땅이에요. 그럼 1-1번지예요. 여긴 지상이에요. 지상. 여긴 지하겠죠. 지하. 여긴 공중.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땅의 관점은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서 있죠. 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지상에 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상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냥 돌아다니니까.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날 수도 없고 그렇다 땅을 파서 지하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땅은 지상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관점은 어떻게 본다? 땅이 있으면은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도 개발하고 공중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층수로.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일정 범위 지표면에 정당한 영역에 공중과 지하를 포함한 이차적인 장소다. 이게 부동산 관점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선배님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 주차장 있죠. 지하 개발하죠. 지하 파잖아요. 그죠? 요새 건물도 보면 다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상으로 한다면은 층을 올리더라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리죠.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우리 부동산 관점에서는 지표면에 정당한 공중과 지하를 포함한 입체적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더 가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부동산은 선배님들 보면은 건물만 생각을 하세요. 건물만. 아파트만 생각, 빌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땅값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건물가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다는 개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파트, 빌라, 뭐 집, 그냥 건물만 생각을 하시니까 땅에 대해서는 뭐지? 왜 뭐지? 뭐지?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건물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땅만 알아서도 안 된다는데 결국에는 땅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밀레 선배님 말씀대로. 건물만 보니까. 왜? 아파트는 금방 뭐 사고 팔고 하더라도 환급성이 금방 되잖아요. 근데 땅은 어때요? 묻어놓고 기다리자, 단기로 팔자 다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하면은 건물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 단편적으로 보니까 건물을 사고 파는 거, 이사 가고 근데 그 이사의 건물에 대한 베이스는 뭐예요? 그게 땅이거든요. 그 부동산 시세에 보면 땅값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만약 손수님이 아파트 살고 계시면은 뭐 500세대예요. 500세대. 그럼 그 500세대라는 게 선배님도 그 500세대 있으면은 500분의 1이 지분으로 갖고 계신 거죠. 땅 지분으로. 아파트도 그 세대별로 다 대지 지분이 나눠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땅을. 이 한 단지가 큰 단지가 있다 쳐도 이렇게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여기 500세대예요. 그러면 500분의 1을 선배님 지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공유 지분을. 이 땅에 대해서. 근데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땅 10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100%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아파트가 어려운 건 뭐예요? 지분이 계속 나뉘다 보니까 지분이 계속 쪼개져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사고 팔기가 건물만 사고 파는 건데 지분으로 근데 이 땅 전체를 개발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개발은 혼자 개발할 수가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파트 다 살고 같은 세대라 하면은 그 공유자들끼리 그러니까 땅은 나눠 가지면은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죠? 근데 만약에 윤지혜 선배님이나 홍인 선배님께서 100%내 땅 갖고 있다 쳐봐요. 손 선배님 그렇고
나 혼자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 투자할 때 공동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이 샀다가 한 명이 반대하면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땅은 공유자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알아야 된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만 알아가서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 관점에서는 땅의 용도. 왜 같은 땅인데 어느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왜 어느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항상 그게 선배님들이 또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땅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건축물의 용도가 있죠. 아파트, 뭐 단독주택, 뭐 상가, 빌라. 건축법상 용어는 아닌데 다르잖아요. 그죠? 땅도 용도가 달라요. 땅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 지역은 어디 용도는 높게 질 수가 있고 어디 지역은 낮게 질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아예 개발이 안 되는 땅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땅의 용도가 법상 용어보다 용도 지역이다. 모든 땅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뭐 소선님이 서울 사신 분이든 서울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제주도 사람이든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이 국토의계획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누신다. 이거에 의해서 땅의 용도를 다 나눠놨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살고 계신 땅이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못 지을 수 있는지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땅의 용도 지역만 알아도 내가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디가 개발이 안 되고 어디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를 하지 말까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땅의 용도 지역만 알아도.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법상 용어예요. 영어로 하면 조닝이에요, 조닝. 발음이 잘 좋진 않은데 ZONE 해가지고 존 영역이라는 뜻이요. 영역, 구역. ING로 해서 구역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조닝 제도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을 참여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선배님들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서울시도 있고 뭐 부산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잖아요. 모든 우리나라 이 시군별대로 해서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다 이렇게 용도 지역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군들이. 그래서 선배님들 살고 계신 그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용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개발이 되고 어떤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용도 지역에 대한 개념을 오늘 그것만 알아가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장 크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땅은 다 용도가 다른데 용도 지역은 가장 크게 두 개가 나눠진다. 하나는 도시 지역, 하나는 도시 외 지역이다. 지역자를 빼보세요. 그럼 도시와 도시 외죠. 도시 외는 뭘까요? 선배님, 도시 외. 그냥 시골 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마을. 도시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법상에서. 도시 외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서울은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 지역이 클까요? 서울은. 한번 쳐보세요. 서울은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 지역이 클까요? 그쵸? 도시죠, 도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니까. 개발이 완료된 지역.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도로도 다 있고 건물이 다 개발이 됐다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편리하겠죠. 그럼 도시 지역 땅은 어때요? 선배님들 비싸겠죠. 도시 지역 땅은 비싸겠죠. 그 외로 도시 외 지역은 어때요? 도시 외 지역 땅들은 어때요? 도시 외 지역 땅들은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니까 아직 뭐 길도 막 없고 뭐 아니면 길도 있어도 좁고 뭐 현황도로만 있고 시골 길들 같은 거 있잖아요.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용도 지역 그 그림을 그려보면요. 우리나라 모든 시군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만약에 모든 시군이 이런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개념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에요. 그리고 밖에가 도시 외 지역이에요. 우리가 모든 시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뭐냐. 선배님, 도시가 개발된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땅에 대해서 그냥 용도지역의 목을 주구장창 외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는 그 흐름을 봐야지 어디 땅값이 오르고 어디 땅값이 싸고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도시가 커지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 아시죠? 3기 신도시 개발 지금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개발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도시 외적 땅을 삽니다. 나라에서. LH 같은 시행사에다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공산국가는 아닌데 그 사유재산에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어때요? 도시 외지역 땅에다가 어디다 이렇게 짓겠다고 바운더리, 구역계를 그립니다. 신도시 구역계를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들. 그럼 이게 개발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될 거니까 도시 외적 땅을 사가지고 그럼 이 땅들의 안에다가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 여기는 도로, 여기는 단독주택, 여기는 뭐 상가가 들어가는 땅 이렇게 해서 땅의 계획을 다시 그려요. 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가면 막 붙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했던 도시계획 중에 토지이용 계획을 그린다고 해요. 앞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개발될지.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그려지면은 요것들이 어떻게 되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들은 개발이 되잖아요. 이게 다 개발이 되면 이게 도시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럼 도시의 적이 작아지고 도시는 더 커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생각하세요.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고요. 밖에가 도시 외 지역이에요. 모든 시군들이. 근데 도시가 커진다는 말은 도시 외 지역의 개발 계획을 세워서 여기 도시를 해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 도시 지역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가 이렇게 커지겠죠. 도시가. 그럼 도시가 계속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울 같은 데는 도시 외적 땅이 계속 먹어 들어가면서 도시가 커지니까 더 이상 도시 외적이 없겠죠. 서울 같은 데는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거예요. 이미 새로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땅들을 부시고 거기다 새롭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선배님들이 보셨을 때 저기 경기 포천이나 파주나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 땅값 막 뭐 사라고 막 부동산에서 계속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직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도시적이 작고 도시 외적이 크겠죠. 아직 개발이 안 된 땅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살 거면 어디를 사야 되겠어요? 도시 지역 땅을 사야 돼요? 도시 외지역 땅을 사야 되겠어요? 투자의 기본이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도시 지역과 도시 외지역 중에. 그렇죠. 도시 외적을 사야 되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선배님들 뒤에 나오는 용도지역 그 관련된 거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시골 땅을 사야 갖고 있다가 뭘 팔든 말든 개발하든 그런 거 보겠죠. 쉽게 말씀드리는 거 쉽게. 토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시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게 시골 땅을 사서 도시 외적 땅을 싸서 비싸게 팔자. 전제는 뭐다?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걸 보고. 아시겠죠? 이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땅값이 어디야? 도시 쪽 땅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자? 투자를 할 때 싼 땅을 사서 비싸게 팔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만 지켜보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 크게 나눠졌는데 도시 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부유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토지책을 보셨으면 부동산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주상공록 외우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예요. 용도지역,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뭐냐? 집만 있는 거. 우리 지금 소속 선배님이나 윤재 선배님 살고 계신 그 집 있죠, 집.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그런 데만 지으라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상업지역은 뭐다?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상가.
상가나 뭐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더 용도가 크겠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단지라는 곳들, 공장 지으라고 있는 데가 공업지역이에요. 근데 다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지역을 넣자. 녹지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북한산 뭐 공원, 그런 공원들 있잖아요. 산지나 이런 데. 도시에 가까운 데들. 그런 데가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상, 공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도시 외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전으로 나눠진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뒤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나눠진다. 다시 그래서 크게 21개로 나눠지는데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도지역 표가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운데가 우리나라 모든 시군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시군이 이런 용도지역으로 다 나눠져 있던 그런 개념표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뭐였어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인데 거기에 주, 상, 공, 녹이 이게 도시지역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 외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존지역. 그래서 도시 외지역이에요. 도시 외지역. 그래서 도시 외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커지는 건 뭐다? 이런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경 보존지역에 나라에서 LH에서 신도시를 개발을 이렇게 예정지를 묶어놔요. 그러면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주인데 농림지역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해서 수용이 됐다고 나왔어요. 근데 보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보상 금액이 왜 이렇게 낮냐. 그래서 LH 가서 시위를 한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우선 뉴스 보시면. 이게 흔히 말하는 옛날 일산이나 어디죠? 분당이나 평촌의 일기 신도시 그 갖고 있던 사람들이 땅 부자 됐다는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이런 농림지역이나 이런 관리지역 땅을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주택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 땅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싼 데다가 이렇게 땅을 산 거예요. 나라에서. 수용해가지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개발 이렇게 한다 치면은 이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받겠죠. 근데 그때는 보상을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이 신도시가 이제 나중에 다 개발이 되면 여기도 아파트로 지을 땅들은 주거지로 갈 거고 상가가 들어가는 쪽은 상업지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적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 도시 외지역에서 도시적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는 용도지역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그냥 논이었어요, 선배님. 논이었는데 여기가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땅이 평당 2만 원짜리 땅이었어요. 이 농림적 땅이. 근데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주거지로 바뀌어가지고 평당 뭐 한 100만 원짜리가 됐다 쳐요. 그럼 따져도 5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 도시 외지역에서 도시적으로 편입이 되면 그만큼 용도지역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땅의 용도 가치가 올라가면 어때요? 땅의 용도가 바뀌면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면서 집가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다? 도시 외적 땅이 개발이 되면 도시적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 커지는 거다. 근데 도시가 커지는 게 계속 커지겠어요? 우리나라 다 개발되면 다 황폐화 되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역이 뭐다? 선배님들 많이 들어보셨던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도시가 한없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나라에서 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린벨트 땅을 선배님을 되게 싸다고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건데 개발지원국 땅은 어떻다? 싸긴 싼 대신에 어떤 행위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지원국 땅은 웬만하면 사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개발지원국 땅에 있다. 이거는 그린벨트 땅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 땅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든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 어디는 못 질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배님 우리 흔히 말하는 도시잖아. 도심내. 길 다 닦여져 있고 아파트 올라가 있고 나가면 편리한 곳. 그런 데가 다 도시지역이에요. 근데 도시지역 땅값은 어떻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 외지역 땅들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시골 마을은 이제 개발이 더 돼야 되겠죠. 시골 마을이 개발이 돼서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편입이 되면 도시가 계속 커지는 거다. 도시적이 계속 커지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시가 계속 커지는 게 한없이 커지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디서는 막아야 되는데 그게 그린벨트다. 근데 그린벨트는 나라에서 나라에서밖에 해제를 못해요. 민간에서 해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땅들은 나라에서 해제를 안 하는 이상 개발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린벨트 땅을 사는 거는 제가 비유하는 게 저평가된 주식을 사셨어요. 상폐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 된다는 거죠. 그린벨트 땅은 그런 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검토를 많이 해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배님 이런 개념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외적이 있고 그다음 중간 분류를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도시 외적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경제로 나눠지는데 그게 세분화돼서 21개로 나눠져요.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 친 것만 그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죠. 근데 현안백이 보시는 것들은 그냥 우리 일반 주거지역만 보자. 전용 주거지역은 낮게밖에 못 지는데 전용 주거지역 자체가 재벌하고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집에 많이 돼 있어요. 집가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뭐 돈이 많으시면 사도 되는데 요 전용 주거지역은.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요거랑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주거지역도 세 개로 나눠져. 1종, 2종, 3종 나눠지는데 1종 같은 경우가 여기는 이렇게 써 있긴 한데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빌라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는 층수 개념이 없는데 요거 빼고 층수 개념이 없는데 다세대나 연립주택 아시죠? 흔히 말하는 빌라들. 그런 데가 2종 일반 주거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자? 토지 투자를 할 때 정말 그냥 아까 도시 외적 땅을 사자고 했잖아요. 근데 도시 지역의 땅을 사는 건 비싼 대신에 똘똘한 우량주 하나 사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거 사셔가지고 다세대 사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시거나 아니면 부시고 신축을 하시거나 그런 다음에 임대를 많이 하시죠. 임대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나 오피스텔 같은 거 줘가지고 원룸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원룸 같은 거. 원룸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땅이 이 두 개라는 거예요.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선배님들도 보면은 다른 땅들도 많이 사시겠지만 이런 일반 주거지역 땅들도 보셔가지고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게 있으면 부시고 새로 지어가지고 그 다른 특강대 가시면 막 건물 뭐 신축 특강 이런 거 하실 때 가장 많이 그 땅의 용도가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어디 가셔도 선배님들 도움이 되실 거니까. 그리고 3종과 준주거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많이 되는 데인데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어때요? 혼자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선배님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거예요? 아파트나 주상복합들은 세대가 다 나눠져 있죠. 한 땅에 한 몇십 명이 같이 살잖아요. 그 몇십 명이 내 땅 지분을 다 공유하고 있죠. 공유자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막 윤진희 선배님이 50세대에 갖고 있으면 50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자는 어떻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그 땅은 동의를 못하면은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왜 오래 걸려요? 반대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분담금 안 내려고. 그래서 제가 1종하고 2종을 왜 말씀드린다면 오로지 나 혼자서 개발하자. 땅 100% 갖자 그냥 지분으로. 나 혼자. 그걸 아시면 됩니다.
공유자랑 나 혼자 지분 갖는 거랑 틀리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은 4개로 나눠지는데 상업지역도 일반 상업지역 땅만 생각을 좀 하시자. 왜 이거 생각하시냐면은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지하철 역세권에 되게 많아요. 서울에 같은 경우는 그 역세권 아시죠? 서울역이든 아니면 어디 지방이든 역세권이 다 이렇게 바운더리 보면 그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조금 뭐 비싸긴 하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요, 집가가. 그 집가가 비싼 이유는 요 옆에 지금 제가 용적률 건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면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땅들을 좀 눈여겨보자. 역세권이 있는 땅들을. 그리고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 땅들을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부 공업지역이 있는데 전용하고 일반 공업지역은 공장밖에 못 져요. 근데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도 지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이나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다 돼요. 공업지역에서. 근데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오피스텔이나 다른 주거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중공업지역도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이런 건 다 무시하시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땅을만 보자. 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 타운하우스라고 있는 그 연립주택 있죠. 전원주택. 선배님 말하는 전원주택을 가장 용이하게 지을 수 있는 양평이나 가평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시골 마을에 선배님 세컨하우스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다. 요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초보적으로 땅 투자하실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갖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땅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옆에 딱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나와 있네요. 용적률 건폐율. 이게 도대체 뭘까? 용적률 건폐율. 이게 용적률 건폐율의 개념이 이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땅의 용도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선배님이 갖고 오신 땅의 용도가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상업지역일 수도 있고 공업지역일 수도 있고 녹지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관리지역일 수도 있고. 다 다른데 다 다른데 어떤 데는 높게 지을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낮게 지을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 개념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이 숫자를 잘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일종 일반주 같은 경우가 200%죠, 용적률이. 근데 건폐율이 60%예요. 근데 상업지역은 보세요. 1300%까지 올라가죠. 80%예요. 차이가 나죠. 용적률 건폐율 차이가 왜 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용적률하고 건폐율 개념이 이것도 확실히 아셔야지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에서 얼마만큼 내가 개발이 가능한 범위를 알려준 지표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만약에 소속 선배님께서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우리 윤진 선배도 그렇고. 그러면 건폐율은 뭐냐? 100평이에요, 100평. 근데 지금 평은 잘 안 쓰죠. 100평이 330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 얼마예요? 3.3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한 평이. 그래서 신문이나 책에 보면은 뭐 3.3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옛날에 한 평당 얼마라는 의미예요. 한 평이 3.3제곱미터당. 그래서 100평짜리 땅을 소속 선배나 우리 윤진 선배님 갖고 있어 쳐요. 그러면 건폐율은 뭐냐? 아까 건폐율이 60%라는 의미가 뭐냐면 100평 땅 중에 선배님이 내가 1층 건물 1층 면적을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인 거예요. 100평에 내가 1층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 60%. 그러니까 땅 면적에 건축물 1층 면적, 바닥 면적이 1층 면적이거든요. 바닥 면적 1층 면적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건물의 1층 면적을 내 땅에서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인 거예요. 아시겠죠? 100평에 60평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게 건폐율이 몇 프로다? 60%다. 거꾸로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은 층수 개념이에요. 높이. 연면적이니까. 이 바닥 면적을 쌓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종 일반적 같은 경우가 아까 용적률이 200%였고 건폐율이 60%였잖아요. 선배님들.
그럼 건폐율 60%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 100평 땅에 1층 건물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 한번 쳐보세요.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이 60%면 내 땅 100평에 1층 내 땅 1층 면적을 내 땅 1층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다?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 60평. 그죠? 60평 맞죠? 그쵸?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40평은 뭐 할까요? 나머지 40평은 주차장 짓고 나무 심고 오픈 스페이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폐율이 100%짜리는 없어요. 거꾸로 그 60평 졌어요. 그럼 거꾸로 이걸 진 게 3개 층을 올리면 얼마죠? 3층을 올리면 이게 용적률 2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80%네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 이 공식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1층 면적에서 얼마만큼 쌓는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그래서 선배님이 갖고 오신 용도 지역마다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높게 지을 수가 있고 어디는 낮게 지을 수 있다. 한번 채팅창에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용적률이다 한번 쳐보세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과 오늘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한번 쳐보세요. 그럼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복습해볼게요. 복습. 보세요, 선배님들. 일반 주거지 60%예요, 건폐율이. 그러면 100평짜리 60평까지 지을 때가 말씀드린 거죠. 그럼 200%고 200%. 법에서 200%가 최대치예요.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6 곱하기 x가 200이에요. 그러면 3층에서 조금 더 지을 수 있겠죠.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일반 상업층은 어때요, 선배님들? 건폐율이 80%예요. 1300%예요. 몇 층을 지을 수 있어요? 1300%가 올라갔으면 어마어마하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죠. 1300 나누기 80 하면 얼마예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8, 26. 이거 건폐율 곱하기 층수 용적률 지금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1300 나누기 80 하면 얼마죠? 1300 나누기 80 하면 14층. 그죠? 산술적으로 14층을 지을 수 있는 스텝층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는 2층에서 3층밖에 못 지죠. 그러니까 산술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선배님들. 상업적이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죠.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게 지을 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용도나 방이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땅들 제일 비싸요. 평당 치면. 왜? 1500%, 1400% 올라가니까. 근데 보면은 자연녹지역 같은 경우 어때요? 100%죠. 20%죠. 그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건폐율 20%고 용적률 100%예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쳤잖아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100%예요. 그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으세요? 그 공식에 넣어보세요. 5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5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법에서 4층 이하까지만 또 제어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자연녹지 지역 땅하고 계획관리 지역은 4층밖에 안 되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4층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적어도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을 30%만 해봐요. 줄여봐요. 건폐율을 30%만 하면 어때요? 1300%면 더 높게 질 수 있겠죠. 산술적으로 하면 한 20층, 30층.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마다 이건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는 아니고 워낙 건물이 커가지고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건물에 따라서 이게 줄이고 하는 이 볼륨은 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아셔야 나중에 건축사 사무소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건물 모양을 갖고 이제 줄이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 땅의 용도가 뭐고 건폐율 용적률을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범위를 알겠죠. 선배님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내 땅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거고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상의 문제예요. 송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70조까지 질 수는 있어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건폐로 용적률을 지금 제가 100평만 말씀드렸지만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길게 하고 더 줄이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걔가 하면. 그리고 롯데타워는 특혜입니다. 특혜.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히 풀어준 겁니다. 지금. 거기에 옛날에 무슨 지역인지 아세요? 거기가 농림지역 땅이었어요. 근데 농림지역 땅이 그냥 바꿔주는 않죠.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서 롯데가 어떻게 됐어요? 막 못 들어가 롯데 막 못 살게 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땅 일을 하면서도 그 특혜 시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우리는 실무선을 그냥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용도 지역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특혜예요, 특혜. 그래서 용도 지역간 이렇게 만약에 선배님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주거에서 상업적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땅 같이 올리려면. 근데 유일하게 법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민간 제한을 할 수 없는 게 용도 지역간 변경이에요. 내 땅이 주거지역인데 소속사님이 내 땅이 지금 주거지역인데 상업적으로 바꿔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안 먹혀요. 그건 아예 갖고 오지도 말라 그래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되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같은 강남에 있는데 내 땅은 일종 주거지역이라서 요만큼밖에 못 짓고 역세권인 사람들은 상업지역이라서 같은 강남에 있는데 왜 나는 더 크게 못 짓게 하느냐. 변호사나 의사들이 그걸 갖고 막 서울청 가서 데모하고 그래요. 저도 같이 끌려가서 이제 저는 그 일을 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다? 용도지역은 안 바꿔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건폐율 개념이 이겁니다, 선배님들. 요게 뭐예요? 건폐율 요거예요. 요거는 지금 100제곱미터 25예요. 그럼 얼마예요? 건폐율 얼마예요, 이거? 100제곱미터에 내 1층 면적 25까지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건폐율 얼마예요? 시청자에 적어보세요. 100제곱미터에 내 1층 면적 25제곱미터를 줬어요. 25%, 그쵸? 이거는 용적률 얼마예요? 25제곱미터를 4개를 쌌어요. 25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용적률 얼마죠, 이거는? 100%. 그렇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셔야 내 땅의 용도적에서 얼마만큼 범위를 지을 수 있는지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땅에 봤을 때는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주거지역에서는 단독 공동택 가능한데 가끔 조그만 숙박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건 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어떻다? 업무나 상가가 들어갈 수 있다. 공업지역에 요새 뭘 많이 한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많이 짓는다. 그래서 물류창고를 많이 할 수 있는 용도지역들이 꽤 많은데 공업지역 아니면은 뭐 자유농지지역, 객관리지역 등들이 이렇다. 그래서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이런 건물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다? 땅의 용도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지가에 영향을 준다. 용도지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든 높이 질 수 있고 어디든 낮게 질 수 있다. 어디는 아예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은 민간 제한으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직접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언제?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 재정비가 있어요. 각 시에. 뭐 소쌤이 화성시 산다면 화성시 도시가격 재정비, 우리 윤준선님이 서울시 산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가격 재정비 5년마다 하는. 그때 내 땅이 용도지역이 불합리합니다. 내 땅이 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의견 내는 기간이 있어요. 의견 내도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왜? 용도지역을 한번 바꾸면 아까 롯데타워처럼 특혜 시비가 되면 다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소속 선배님이 내 땅 상업지로 바꿔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바꿔줬어요. 그 다음 정권 때 공격을 당하겠죠. 왜 나는 안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용도지역간 변경은 민간 제한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용도지역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만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견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또 그 심의를 거쳐요. 검토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에서 다 거의 다 부결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봤는데. 제가 수원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원 같은 데도 보면 수원도 서울하고 비슷하게 수원은 굉장히 조그매요. 화성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수원도. 근데 수원도 개발할 땅이 없거든요. 근데 용도 지역 간에 되게 불합리한 조정이 많았는데 그게 다 관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표만 외우자.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보다 내가 사야 되는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이다. 여기서 고층과 저층의 그 차이는 뭐냐면 4층 이상, 4층 이상, 4층 이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층의 타운하우스 전원주택까지 할 수 있는 게 보다 자유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땅이다. 그리고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요거에 비해서 좀 제한된 용도지 어디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 말 그대로 설명해 보세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존하라는 거예요. 지역점만 빼면. 이런데 개발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런 데는 어디냐면은 우리 흔히 이렇게 막 태백산이나 막 소백산 국립공원 많이 가시죠. 등산하는데. 그런 데가 많이 그 지정된 용도 지역이 땅의 용도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하자? 보존하고 그냥 산이나 다니면서 마음껏 공기 쐬십시오 그냥. 그리고 제일 넓은 지역이 농림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농림 지역도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어요. 선배님들. 그래서 농림 지역 땅이 싸거든요. 그냥 그런 데는 진짜 그냥 농사 지으시던가 아니면은 사시더라도 뭔가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개발 계획이 확정된 바로 옆에 땅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사는 땅이. 그런 땅들을 혹시 호재가 있을 때만 좀 사시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농림지역 땅도 그냥 저는 안 사셔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관리지역 중에 이제 관리지역이 비도시 지역, 도시 외쪽 중에서는 좀 계획관리지역, 아까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나마 도시 외쪽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이에요. 개발이 가능한.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보전관리 지역인데 산에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땅이 좀 비싸면은 보전관리 지역 땅도 좀 보셔라. 이렇게 좀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토지를 왜 골라야 되냐면 선생님 토지는 일단 개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용도 지역도 중요했어요. 검정 건폐율. 그거보다 더 중요해 도로랑 접해야 돼요. 도로랑 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맹지가 되죠. 들어보죠, 맹지. 도로랑 접하지 않기 때문에 맹지가 되는 거. 왜? 도로가 왜 있어야 돼요?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소선생님이 땅이 있는데 집 져놨어요. 근데 거기 차도 못 들어가고 길도 없으면 어떻게 해, 그죠? 길도 없으면 인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도로가 접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 좋아야 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 요걸 위주로 보자.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용도 지역만 외우세요. 요것만. 상업, 주거지역, 계획관리, 자연농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로가 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아마 내년에 정권이 또 바뀌면 모르겠지만 올해도 토지도 조금 규제가 들어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경쟁이 적다. 왜? 잘 모르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은 사실 더 확률 싸움이 덜 낮다. 되게 아파트나 이런 거 되게 많지,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막 청약도 그렇고. 근데 토지 같은 경우도 경쟁이 적다. 그리고 토지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비도 공매를 좀 하는데 온비도 공매를 하면은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싸게 낙찰 받아서 이제 공유 투자를 하지 말라는 지분 사가지고 그 나머지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몇 개를 갖고 있다가 그 시세만큼 차익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토지 투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새 하는 거는 유일하게 하는 게 저도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소액으로 그냥 온비드 공매로 해가지고 지분 투자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수익을 남겨봤고요. 근데 많이는 안 해봤어요. 그리고 토지 투자, 아까 단기 투자가 가능하라는 게 그 지분으로 하는 그 시세에 남기는 것들. 그리고 요새는 원래 농협이나 이런 데서 대출이 수월했는데 이 대출도 요새는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굉장히 뭐라 그러죠? 건물보다는 그래도 수월한데 이제는 은행별로도 막 이게 다
LTV나 이런 막 그 비율 따져가지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토지도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이것도 일단은 지금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하반기 보면 계속 신용대출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가능은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밀래 선배님 말씀대로 뭐 계속 막힐 것 같아요.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당입농협도 지금 안 해준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이게 지난달까지는 됐었어요. 근데 8월, 9월부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런 땅은 안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땅들은. 개발제한구역과 보존산지, 자연경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땅들은 안 사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 강의는 안 끝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또 뭐 광고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혹시나 진짜 더 궁금하시다. 아까 뭐 밀려섬이 그런 것처럼 원비도 공매까지 하는 거, 경공매, 그다음에 뭐 개발 사업, 뭐 농지 산지, 기본계획 보는 거, 뭐 땅은 어떻고, 사이트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다음 달 9월 1일부터 하는 지금 토지 강의도 있고 독서 모임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참여를 하시면은 지금 뭐 밀려 선생 같은 경우는 하고 이제 하실 거니까 혹시 여기서 오늘 좀 더 궁금하시다 하면은 유료 강의예요, 유료 강의. 그러니까 돈을 내시고 함께 하시면은 더 많은 것을 나눠드리겠다. 혹시나. 그래서 링크를 올려드리면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준비한 게 있어서 일단은 화면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면은 자 이제 일단 초보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액으로 일단 해보자라는 거예요. 소액으로. 그래서 공매나 경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경매는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잘하실 거예요. 경매도 뭐 밀레 선배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소 선배님도 경매 해보시면 모르겠는데 일단 건물 경매로 해보셨다 그러면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대요. 토지도 공부를 하는데 경매에 관심을 갖되 뭘 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땅의 용도지요. 땅의 공법을 좀 공부해가지고 한 번 두 개를 연결시켜서 현장 답사 가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 투자 사례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공매거든요. 공매는 세금 체납돼가지고 나온 땅들이 많아요. 경매 물건보다도 공매 물건이 좀 깨끗하고 세금 체납돼 그리고 국공유지들이 많아요. 나라 땅들 아니면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런 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땅 하는데 우리가 막 경매는 보면은 모르겠어요. 경매는 제가 많이 안 해봤는데 법원에 막 자주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매는 집에서 앉아갖고 온비드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냥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이제 그때 공매는 장이 열리거든요. 그 나머지에 제가 이제 어떤 땅들을 보고 분석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지역 땅도 있지만 도시 외적 땅에 관심을 갖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 외적 왜 땅이 싼지 개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외적 땅을 좀 보자. 선배님들 그냥 초보로 보셨을 때는. 그리고 목적이 내가 투자냐 직접 사용에 따라서 다르다. 소액이라 하면은 한 몇백도 있고요. 몇백만 원도 있고요. 지분으로 있는 건. 근데 보통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 근데 저는 몇백만 원 갖고 합니다. 그냥. 전 1,000만 원도 수준이 없어서 지금 다 주식에 몰빵해 놔가지고 그냥 지금 할 수 있으면 3, 400만 원 그런 거 있으면은 하고 있는데 답사는 코로나 풀리면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목적이 투자냐? 내가 직접 사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실사용 토지는 어떻다? 만약 손 선배님이 농사를 짓는 땅을 사셨다 그러면은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그런 용도 지역 찾아서. 근데 투자 목적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온비도 공매처럼 단기로 보유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장기로 갖고 있다가 처분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 투자의 기본은 가장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 남는 거잖아요. 그래 투자하는 게 남는 거잖아요.
싸게 샀는데 싸게 팔았어요. 남는 거 없으면 그게 투자인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초보자가 할 수 있는 투자 요령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나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으나 보통 사람들이 그런 땅을 많이 사세요. 많이 보실 거예요. 개발 계획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은 어차피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요 바운더리 옆에 있는 그 주변부 땅을 많이 보죠. 이렇게. 아, 여기가 뭐가 들어온다더라. 그럼 여기 땅 사놓으면 오르겠지.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실제로 가서 답사 가서 보고 공부하고 보고 아, 여기가 진짜 개발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공부를 하시면 직접 뛰어 다니셔야 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들어가지 옆에 땅들을 봐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난 다 귀찮다. 아까 귀찮게 뭐였어요? 그냥 도시적에는 1종 땅, 2종 땅을 사가지고 빌라 하나 짓자. 이런 여기에 투자를 하자는 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도시적 땅 사자는 게 제1종에서 2종 빌라나 다세대 질 땅에 투자하자. 이게 뭐다? 주식 1등기 우량대 투자는 똑같다. 아시겠죠? 원래는 도시에 있던 땅을 사라 하는 건데 난 그것도 다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선배님들 그냥 도심에 있는 땅 사가지고 부시고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부시고 원룸 같은 거 줘서 그냥 임대 주세요. 방 많이 나눠가지고. 그럼 임대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하는 게 그 똑같은 거예요. 땅 투자라는 것. 그냥 토지 투자라는 게 그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전원주택 좋다. 아니면 주거지역에 오래된 주택용지에 투자해가지고 커피숍도 용도 변경. 그러니까 주택 말고 근생시설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바꿔놔도 좀 잘 꾸며 인테리어만 잘 꾸며놔도 건물 리모델링만 잘 해도 그러니까 원래 집이었는데 원래 주택으로 쓰던 게 오래됐잖아요. 그거를 뭐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거 아니면 뭐 근생시설로 그 건축물 용도 변경 해가지고 잘만 꾸며놔도 비싸게 팔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쉽게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저도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신문을 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고요. 책도 보고 있고 세미나를 이제 가끔 참석을 해요. 저도 이제 뭐 요새는 온라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저한테 맞는 거는 제가 땅만 골랐습니다. 제가 땅만 해보니까. 그래서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보자.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하자? 강의를 들으면 직접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근데 다들 다른 거는 잘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상가도 해보실 거고 다들 해보셨다면 저보다 부동산은 더 전문가실 거다. 그래서 토지 투자 이전에 알아야 한 가지는 뭐다? 땅은 용도 지역만 알아도 가능하다. 땅은 용도 지역만 알아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뭐 해야 될지 어떤 용도지가 좋은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간단한 투자 요령인데 잘못 썼네요. 투자 요령은 아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도시적 땅을 사자는 거예요. 이 인근 수도권 땅이라는 게 결국에는 개발이 완료된 수도권 땅을 사자. 왜? 인구가 개짜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부동산도 보면은 수요가 많아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을 사놓으면은 어떻게든 오를 거다. 이런 거는 사실 근데 돈이 좀 많아야 되겠죠. 인구가 아니면은 지방의 그 비도시 지역이지만 도시 외적이지만 인구가 이렇게 봤을 때 평택이나 화성처럼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평택 같은 데 보면 고독 신도시 요새 막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 땅들을 한번 보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땅들이 보면 이제 주상 공농 말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땅 말고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땅들.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 가능한 용도 땅들 있죠. 그 땅들을 일단 눈여겨보셔라. 그냥 나머지 땅들 말고. 그리고 대지와 농지는 대지라는 거는 건물이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목에서. 그 건물이 있는 땅을 사거나 아니면은 산지보다는 농지가 낫다. 농지는 왜? 농지는 개발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뭐다? 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 답사는 필수다. 현장을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지식, 현장을 직접 보고 서류 검토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더 궁금하시다 하면은 9월 달에 저와 할 수 있는 이걸 독서 모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걸 알려드리겠다.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유료 특강으로 많이 진행했던 건데 오늘 많은 걸 그냥 제가 더 준비해서 무료로 좀 더 알려드렸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 많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